안녕하세요. 오동입니다. 네, 오늘은 좀 시황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슈를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금요일에 PC 물가지수가 상회했습니다. 예측시보다 상회했고 서비스 부분이 상회했기 때문에 악재입니다. 그 다음에 GDP 성장이 하회했죠. 셧다운 이슈라고는 하지만 결국 성장이 하회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악재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금요일에 떨어질 수 있었는데 대법원 관세 무효 판결이 나면서 증시가 올랐죠. 왜냐면 관세가 무효가 되면은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근데 바로 관세가 10% 발효가 됐는데 그 10%가 발휘가 됐어도 실효율이 좀 더 낮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에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주말간에 15%로 바뀌었고 이렇게 되면은 실효율이 거의 동등해진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프리장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중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미국 이란 불확실성은 악재죠. 여전히 불확실성 존재하고 타격 가능성 있고 정확하게 합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주말간에 블루아웃 캐피털 이슈에 보험사가 낀 거에 대한 부분을 베센트가 우려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악재죠. 재무장관이죠. 그리고 오픈 AI가 투자 규모를 1조 4천억 달러 2030년까지 원래 이렇게 받기로 했었는데 6천억 달러로 축소를 했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악재입니다. 근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투자 비용으로 고효율을 내고 엔트로픽을 보고서 뭘 믿고 이제 오픈 AI한테 투자를 계속 크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 이제 곡괭이 파는 회사들한테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면서 지금 구간에서 요렇게만 봐도 뭐가 더 많죠? 네, 시장에는 여전히 악재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버텨주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래 시장이 지금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데이터적으로 기관에서 좀 주식 매도가 크게 증가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당연히 지금 현재 빅스 해지가 2-3월에 크게 증가하는 부분, 그다음 풋옵션이 계속 2-3월에 증가했던 부분, 그다음 CTA 추세 추종 펀드도 좀 매도 포지션을 좀 구축을 해 놨다는 부분까지 해서 증시에 좋은 부분이 적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증시가 올라도 좋아할 게 아닙니다. 여전히 증시가 하락할 위험이 존재를 하고 증시가 크게 하락을 안 해 주기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바라야 된다. 그래서 증시가 올라줘서 버텨주거나 플랫하게 움직이면서 버텨주거나 큐큐 그냥 580 내에서 끝내주기만 하더라도 그 구간이 이제 한 4월까지 진행됐을 때 일정 부분 내에서 버텨주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좋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락을 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이제는 실적을 되게 중요시하게 볼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양날의 검처럼 이 캐펙스가 증가할 때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사스 기업들이 "아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너희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락을 했죠. 근데 또 요게 이제 투자 규모 캐펙스가 줄어드는 요런 상황이 또 발생되면은 너 그럼 곡괭이 파는 회사들도 마진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럼 너 AI 버블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 그러니까 돈을 안 써도 악재, 돈을 써도 악재 요런 식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없애줄 만한 게 결국은 뭐다? 네, 실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찍히는 회사냐 안 찍히는 회사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수익이 꼭 잘 찍히는 회사 위주로 담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해야 될 거는 증시가 오르는 만이를 보는 거기보다 이후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기업 위주로 체크를 해 가지고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수를 볼 건데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만 보면은 악재가 많잖아요. 그럼 지수가 크게 떨어져야 될 상황인데 지금 지수는 3 주간 매우 잘 버텼죠. 특히 빅스가 최근 1주 동안 20 위에 꽤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증시가 이 QQQ 600을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좋게 봐야 될 상황이고, 네, 주봉으로 봤을 때도 하락세를 지우는 양봉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러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상승을 할 거냐? 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엔비디아 실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한 600에서 610 내에서 또 좀 플랫하게 이틀 정도는 지나갈 거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으로 인해서 증시가 오르더라도 한 620 부근에서 멈출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아직까지 이제 뭐 해지 포지션 요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도 자, 이제 엔비디아로 인해서 증시가 상승을 하면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빅스가 20 으로 아래로 다시 내려가면서 좀 빅스가 잠기려고 하고 있는데 2 월, 3월, 2월 말과 3월 중순 그다음 4 월까지 뭐에 많다? 네, 빅스 해지. 네, 콜옵션이 투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럼 이 빅스가 다시 18 아래로 내려가고 17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 이 빅스 콜옵션을 팔면서 자동으로 기관에서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은 지수와 전체적인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탄력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럼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QQQ는 620 에서 630 까지도 밀어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일단 이 저항선 이 610 위로 올라가서 안착하는지 이거 먼저 체크해야 되고, 이제 하락 부분에 있어서는 590과 6,800 여기 구간이 핵심 지지 라인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는지 요걸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요거를 한번 상승을 페이크를 주고 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와 가지고 막 이렇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뭐 저는 이제 엔비디아 어닝 플레이 단기적인 어닝 플레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나오자마자는 한번 떨어지더라도 상승을 하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증시가 이렇게 플랫한 정도로만 움직여 줘도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우리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크게 떨어진다에 베팅하기보다는 저는 떨어지더라도 여기 580 요 정도 내에서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악재가 많지만은 증시가 최대한 버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녹여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을 경우에는 620에서 추가적으로 빅스가 내려갈 때 알고리즘 상승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630까지 다시 한번 SPX는 7,000을 두드리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페이크로 하락을 하더라도 자, 600 구간에서 최대한 버텨줄 거다. 590 이 구간에서 최대한 버텨줄 거고, 여기가 깨지게 되면은 좀 급락 한 1-2% 정도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요거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골드를 보겠습니다. 골드는 갓독에서 매일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여기 반등을 할 때 상승 부분이 5,100에서 부딪히고 5,000을 이탈할 경우 4,900까지, 4,900에서 지지가 나오고 나서 상승을 했을 때 이란 이슈 때문에 골드는 숏을 치지 말고 상승을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오른 다음에 돌파 이후 지금 이제 관세 무효까지 터지고 5,200 이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럼 지금 구간은 하락을 여기서 막고, 여기가 좀 강한 저항인데 여기를 막고 떨어진다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플랫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숏을 잡기보다는 요런 부분에서는 부분 익절을 해 두고 좀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돌파를 한다고 하면 다시 더블탑을 만들어 올라가는지 요걸 체크해야 되는 거고, 안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좀 플랫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5,000에서 5,200 사이에서. 그러고 나서 진행 상황을 보면서 만약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 일봉 21선을 이탈을 해야 되거든요. 요게 이탈을 했을 경우에 4,900과 4,700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둘 중에 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가 용이한 자리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경우의 수는 이제 4,150 까지도 가능은 해요. 근데 요게 이제 확률은 낮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요 확률을 보고 숏을 치기보다는 떨어졌을 때 롱 관점으로 부분을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을 볼게요. 비트코인 급락 이후에 이평선이 벌어진 부분을 지금 여기 거래량 터지면서 바닥을 잡아두고 이제 횡보를 하는 구간인데, 여기 구간에서 ABC 주구 여기 절반 중간 형태에서 올라가거나 이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거나 이런 과정은 어차피 어떻게 진행이 되든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 우리는 지금 여기 구간에 있어도 아프고요. 여기 구간에 있어도 아프고 이 쌍바닥을 만들어도 아픕니다. 그리고 추세 전환은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다고 추세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반대 블럭에서 반등을 하더라도 또 맞고 떨어진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법안이 언제 통과되느냐. 여기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지지고 볶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 전체적인 흐름의 추세를 바꿔 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법안 통과가 저는 이제 3월 3일 전에 됐으면 좋겠다. 예비 지방선거 시작 전에. 근데 백악관에서도 이제 좀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날짜를 4월 3일 이때 좀 서명을 할 거를 예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 달이 남았죠.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제 될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압박을 주고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요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든 어떻게 되든 장기적으로 수익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오면은 시간이 계속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지만은 좀 이제 크게 하락을 하면서 또 이제 선물 포지션에 있는 파생 포지션들이 또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현물을 들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도 이제 현물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뭐 그냥 지나가는 상황 중에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이 법안 통과 이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 하락하고 올라가고 이런 거에 크게 연연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월 말에는 지표 발표가 없고 이제 리밸런싱 월물 리밸런싱만 남아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엔비디아 실적이 남았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이 190 불에서 있던 콜옵션 저항이 200 불까지 올라간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빅테크 또한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죠. 하지만 저는 엔비디아 실적이 어닝이 나오고 나서는 한 200 불까지는 붙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일단 상승할 거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얘가 어디까지 뱉어낼 것인가를 좀 보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 170 불가를 뱉어내는 상황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0 일선이 이만큼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기를 위협한다? 그럼 알고리즘 매도가 나오면서 A, B, C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면서 3-4 월에 지수를 이 580 아래까지 내려가게 할 수 있는 압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엔비디아.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는 상황에서 뱉어내더라도 올라간 다음에 뱉어내더라도 180불 아래로 깨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버텨줘야 되는 힘이 계속 존재를 해야지만 지수가 이 580 아래로 안 내려가고 버티는 상황이 나올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워낙 젠슨항이 또 말을 잘하기 때문에 어닝콜에서도 말을 잘할 거고 이 3월 GTC를 기대하라고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3월 GTC에서도 엔비디아에게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의 여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엔비디아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어닝 플레이를 했을 때 좀 200불에 왔을 때 부분적인 수익 실현을 해 두고 상황 이후 상황이 다시 뱉어내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 180 불을 깨지 않는 한 네, 크게 위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베스팅 프로의 이제 프로 리서치를 통해서 봤을 때도 적정 밸류가 200 불로 잡혀 있어서 현재 188 불은 좀 저밸류 되어 있다. 그다음에 재정적인 상황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매우 좋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룰 오브 40도 팔란티어 다음으로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가격이 엔비디아가 고평가가 됐는가를 봤을 때는 고평가된 가격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애널리스트 EPS 예측치도 이제 성장성은 좀 떨어지죠. 근데 이제 시총 1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포워드 PER도 이제 점점 낮아지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목표 애널리스트 목표가가 뭐 하향되는 부분 없잖아요. 대부분 유지 아니면 상향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40, 50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한 30%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엔비디아가 고평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전에 관세 때문에 이제 좀 떨어진다. 한 186 여기 일봉 21선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저는 이제 어닝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닝 이후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크게 떨어질 상황은 보여지지 않고 최악의 경우에 요렇게 상황이 되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최악을 과정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기다렸다가 나중에 여기 아래에서 많이 담아두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생일대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고 저는 요 상황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번 떨어지더라도 한번 200 불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좀 뱉어내는 상황 요 정도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의 움직임은 유연하게 대처해야 돼야 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증시가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더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자 3-4 월에 요렇게 떨어지는 거를 대비해서 뭐 다 팔고 기다리기보다는 다시 한번 상승할 거를 기대하고서 적절하게 분할 매수를 유지를 하면서 버티는 거를 저는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아마존인데요. 관세 무효화 소식으로 여기 이제 더블 저항을 맞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관세가 15% 됐기 때문에 살짝 뱉어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은 떨어져도 저는 여기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이제 뭐 최악의 이제 엔비디아 실적으로 통해서 더 떨어진다 지수가. 그럼 요 상황인데 자 어차피 시간을 좀 써야 되고 필연적으로 요 갭을 메꾸러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저평가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아마존을 어디서 잡든 이 아래 구간에서의 그 평단만 맞춰 놓으면은 이후에 다시 상승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 요것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녹여서 자 얘가 나중에 회복을 하는 걸 기다리고 나서 들어가든가 아니면 먼저 떨어졌을 때 선제적으로 들어가든가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자 2천억 달러의 캐펙스 우려를 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의 수익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던 이 300불 정도의 이 상승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분기 실적도 봐야 된다. 다음 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다시 한번 이 240불 요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기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여기서 횡보를 하든 여기 살짝 위에서 횡보를 하든 요 정도 상태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너무 당장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고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뚫어내느냐, 여기 이평선을 모아두고 뚫어내느냐, 요거를 지켜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예 하락에서 하단에서 잡든가 아니면 그냥 시간을 기다리고 나서 이 윗구간에서 추세 돌파 이후에 잡든가 요 정도로 생각을 해 두시고 다시 한번 요 구간 내에서의 평단을 맞춰 놓으면은 다시 좀 수익을 전환될 수 있는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요것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메타인데요. 메타는 저는 여기 이평선을 좀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깨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여기 이 갭을 위협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얘가 전체적으로 다음 분기까지 삼각 수렴 형태로 유지가 되는데 강세의 삼각 수렴이 아니라 약세의 삼각 수렴이 유지될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건데 지수가 매우 약세로 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구간을 한번 이탈할 수밖에 없는데 이 확률은 좀 높게 보고 있진 않고 여기서 좀 이제 플랫한 상황으로 이평선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 구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메타도 저평가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용이한 자리다. 그럼 600불에서 650불 내에서의 매수는 괜찮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조금 해 두고 최악의 상황에 갔을 경우에 추가적인 매수를 한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환되는 모습, 이평선을 뚫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을 때 추격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 하락세 내에서 낮은 구간에서의 삼각 수렴이 이루어진 다음에 돌파할 가능성을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인 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를 볼 건데요. 주봉으로 양봉 캔들을 만들었어요. 뭐 양봉 캔들이 여기에 중간 지점을 넘어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 주봉 캔들이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게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옵션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 하락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넷플릭스는 단기적으로 한 82불까지 상승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겠다. 당연히 이 구간에서 상승을 빠르게 전환된다는 건 아니고 이제 한 100불까지 가려면은 한 6월까지는 기다려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은 지금 구간에서 저점이 어느 정도 잡히는 구간이 형성이 되느냐. 여기서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시간적으로 좀 뭐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은 그런 구간에서 저점이 잡히는 구간이 있느냐 요거를 체크해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됐다. 그다음에 네, 날봉으로 RSI를 봤을 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2번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82불까지의 상승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살짝 뱉어내더라도 네, 여기서 다시 한 82불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는 80불.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도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SPX로 다시 봐드리면은 지금 6,900을 위로 올라가서 안착을 하느냐? 요거는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여기서 맞고 다시 떨어지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플랫하게 6,800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좋고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계절적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 한 번은 좀 이 6,700 부분을 위협하러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번 더 위협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만 지켜주면은 매우 베스트적인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이 6,700까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좀 버티면서 다시 한번 전환되는 과정을 봐야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만 잘 나와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서 시간을 버텨주면서 3월을 넘어갈 확률이 높아지죠. 그럼 그거는 구간에서 당연히 시장은 재미없겠지만은 네, 우리가 좀 공포에 더 떨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그래도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포에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보면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섣부르게 막 이렇게 횡보를 할 때 계속 시드를 태우지 마세요. 차라리 떨어졌을 때 태우고 기다렸다가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은 나중에 추세가 확실히 전환되는 거 확인을 하고 나서 추격 매수를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시드만 넣어 두고 나서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지금 지루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크게 대응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엔비디아 실적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뭐 개별주별로 중요 지지라인들 이런 것들은 멤버십 영상에 개별주들 많이 담아 놨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Three, 시청해 two, 주셔서 감사합니다. one.